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간세포암 병용요법의 어떤 기대 이유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지금 한 0.21% 나스닥 선물 같은 게 좀 빠지고 있고요. 이번 주가 사실 뭐 실적 발표와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7월 FOMC 이야기가 어떻게 금리 결정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이 프레스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량은 조금 이제 크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눈치 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졌죠. 한 6원 정도 좀 내려갔고,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어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거래소에서는 소폭 매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정권사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대등한 수준의 팽팽한 어떤 기싸움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주초에 계속 어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HLB 관련되는 기사는 이제 특별하게 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 아파트닙하고 이제 캄넬리 주만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던 이 다이 차우리우 교수라고 하는 분의 내용이 이제 보도되었던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의과대학이 이제 부속인 이 성징병원 여기 이제 교수로 있어요. 이 간암 전문 중국의 이제 위원회 상위위원도 하고 의학 박사로 뭐 계신 분인데요. 성징병원은 이제 여기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의과대학 부설 성징병원의 다이 차오리우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 내용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상도 한 18분짜리가 나오는데요. 구글링 하시면 좀 한번 나올 겁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암 종류가 한 300가지고 동양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종류 중에 하나죠. 뭐 위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2020년 기준을 보면 이 간암의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암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이제 뭐 이 아파티닉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치료제로 이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간세포암 HCC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신치료 보통 이제 수술 같은 이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침윤을 동반을 하는 이런 어떤 요법 말고 이제 표적치료제라든지 항암 뭐 화학요법이라든지 면역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에 다 반응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신치료 중에서 특히 이제 ICI 면역관문 억제제로 대표되는 치료요법이 2015, 16년도에 이제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항암제의 어떤 방향성을 많이 좀 바꾸었는데요. 기존에 좀 표적 치료제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요법이 들어오면서 분자표적 약물의 어떤 단일요법 패턴을 깨고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의 어떤 부분을 좀 깨고 면역 관문 억제제와 표적 치료제 일종의 이제 혈관 신생 관련됐던 전략이 결합된 전략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간암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원체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 강경변을 뭐 동반하다 보니까 임상도 여의치가 않고 이 발견이 되면 대부분 이제 초기가 아니라 뭐 3단계, 4단계 이렇다 보니까 수술로 치료하기도 힘들고 약물 개발도 바이엘의 뭐 소라페님이라든지 일본 에자이의 렘미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 반응률 자체가 조금 낮고 OS 값만 조금 이제 늘리는 근원적인 치료는 간암 부분에서는 아직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치료제의 어떤 결합된 부분의 어떤 이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을 계속 이제 탐구하는 연구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렘마티뷴은 이제 애자의 이제 렘미바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엠볼리주만 같은 경우는 이제 키투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머크에.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 현황을 논의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진행성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어떤 신규 환자, 사망자 숫자가 제법 되죠. 그래서 뭐 한국, 일본에 비해서도 평균 발병 연료도 굉장히 낮다. 그래서 많이 발병하고 그래서 이제 간암의 어떤 근치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 같으면 이제 절제를 하면 되고 좀 심각한 상황이 같으면 근원적으로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원발성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강한 어떤 침습성이라든지 임상 정상 어떤 부족으로 대부분이죠. 이 초기 진단을 해보게 되면 중기라든지 말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진단 이후에 한 20% 미만 정도만 이제 수술 절제가 이제 가능한 어떤 수준이죠. 그래서 간암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수술 어떤 절제 자체가 한 절반 정도 되고 5년 생존율 자체가 14.1이니까 상당히 낮은 예후가 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항암 치료에서 이제 수술이라든지 항암 하악이라든지 방사선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나왔던 이제 면역관문 억제 치료가 새로운 어떤 간암에서도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표적이 되고 있는 게 T세포 쪽에 이제 발현하는 이제 단백질 인자가 이제 PD-1이 있고요. 이 항암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게 PD-L1이 있죠. 그래서 T세포 같은 경우가 정상세포냐 암세포냐를 이렇게 그 검정을 하고 이제 T세포가 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PD-1인데 암세포가 이제 PD-L1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PD-1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정상세포로 위장하는 게 이제 면역관문인데요. 그래서 PD-1 계열로 이제 대부분 하고 이제 PD-L1 쪽도 있죠.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이제 뭐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인데 발병 이게 반응만 좀 높으면 상당히 높은데 반응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제 병용을 하고 있는데 간암 쪽에서도 이 부분과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암 환자의 어떤 생존을 연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올해죠. 그 중국의 임상종양학회 CSCO에서도 원발성 간암 그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이 이제 최근에 뭐 나왔는데 이때도 보면 진행성 간세포암 1차 치료는 다양한 면역요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금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죠. 그 아바스틴하고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0년도 이제 선정되면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소라페닌보다도 훨씬 더 실전에서는 많이 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간암 환자가 많고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서 면역요법이 표적요법이라든지 나머지 요법과 또 결합해서 좋은 어떤 효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수술의 기회를 놓친 어떤 이제 진행성 그 중반이라든지 말기암 환자 입장에서 면역요법과 이 결합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종양의 어떤 부피도 현저히 줄여가지고 수술을 좀 뭐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든다든지 환자의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항혈관 신생요법과 이제 결합된 면역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HLB의 그 엘레바 테라페틱스의 리보세라님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기존에 이제 진행되었던 인브레이브 15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키트루다와 하고 이제 렘미바의 어떤 연구죠. 그 다음에 뭐 이 키노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티센트릭하고 뭐 아바스틴 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오리엔트 03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노센트가 진행했던 이 티바트라고 하는 이제 신틀리맘하고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바스다 요거 이제 결합한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그 다음에 레스큐가 이제 항서제약하고 이 그 HLB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페틱스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또 병용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면역 치료였던 병용이 확인이 되어서 표적하고 이제 결합했을 때 이 생존을 더욱 이제 향상시키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앞서서 이제 PD1, PDL1 관련되는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간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여전히 치료제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캄넬리주맘과의 어떤 리보세라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도까지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간암 환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표적 인자와 혈관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제에 관해서 더 나은 어떤 효능을 가진 조합을 찾는 것이 탐색의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상당히 뭐 기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9월 달에 에스모에서 이제 간세 포함해서 이 항서제약과 HLB의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주목할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참조해 본다고 하면 이 병용의 그 1차 치료제의 어떤 그 삼상 관련해서 이 탑라인 발표에서 이제 5월달에 나왔던 것들이 사뭇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차 지표까지 포함한 풀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뭐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좀 흐름들이 상당히 뭐 양호할 수 있는데요. 그 참고로 이제 그 관련되는 어떤 사이트는 인터넷에 이제 구글링 하시면 여기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되어 있던 부분이고, 아까 차오리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요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의과대학은 이제 사이트를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됐던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성징병원인가 거기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9월 달에 어떤 이슈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이 5월 달에 어떤 선제적인 올라갔던 부분들을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한번 도달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이 시장 분위기만 좀 좋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9월 전에 5월달에 어떤 고점 부분을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들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의 만듦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까지 흐름이 좀 괜찮았다가 이때가 이제 추세 지표로 ADX가 50까지 갔다가 여기서 조금 한 42,000원대를 좀 자리 잡으면서 45,000원대 이 흐름을 하다가 이제 주가가 한번 양봉이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가야 되는데, 살짝 이제 플랫형으로 일주일 넘게 조정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파라볼릭 자도 지금 일주일 넘게 단기 추세가 이제 좀 전환되어 있는 하방으로 좀 내려가 있으면서 거래량은 계속 줄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플랫형으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간혈은 뭐 7.54 정도고, 시간에도 큰 흐름은 지금 없고요. 장중에도 보시게 되면 뭐 프로그램 쪽은 뭐 조금 이제 매도 조금 낮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뭐 나오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세 흐름,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보합세에게
오합세에 한 45,500원 정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42,000원대 흐름을 좀 잡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거래량 동반해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뭐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줄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21선제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좀 시도하는 흐름이 나와야 단기지표의 파라볼릭 자도 바뀌고 밴드 태깅을 하기 위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때리는 흐름이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나오는 흐름이 주 후반에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뭐 그 상세한 뭐 정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